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여민남. 오늘 10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네. 우리 남궁주임은 지난주 불꽃축제 잘 보셨나요? 네. 네. 불꽃축제 여의도에 몇 명 왔는지 알아요? 100만 명 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105만 명 왔어요. 105만 명. 네. 3년 전에 80만 명 왔었는데, 네. 이번에 105만 명 왔는데, 그 105만 명이 밀집한 이 여의도에서 제가 남주임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남주임하고 마주치는 순간, 네. 야, 우리 남궁주임하고는 참 대단한 인연이다. 아니, 어떻게 그 105만 명 중에 마주친다는 거는, 네. 이거는 보통 인연이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주치면서 헤어지고 나서, 참 인연이 대단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105만 명 중에 만날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정면에서 딱 걸어오셔가지고. 엄청 반가웠어요. 뭐 맨날 보는데. 불꽃축제가 되게 우리나라 못하는 게 없구나. 뭐 불꽃축제도 정말 처음에 있었던 일본, 이탈리아에 비해서 네. 정말 압도적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불꽃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자긍심을 느끼게 만들어줘서 제가 한화투신에 옛날에 근무를 했었는데 우리 김승현 회장님한테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데 미국 시장은 별로 안 좋았어요. 이틀 동안.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랑 어제 미국 시장이 있었습니다. 일단 금요일 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강력한 고용 지표에 따라서 긴축 우려로 지난주 금요일 날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었습니다. 탁폭으로 좀 빠졌어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 3.8% 정도 네. 빠져가지고요. 특히 나스닥이 3.8% 크게 하락을 했고요. 다우가 2.1%, S&P 500이 2.8%, 그리고 업종별로도 전 업종 모두가 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피어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비농업 고용이 26.3만 건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돼서 컨센서스가 25만 건이었습니다. 더 높게 나왔고 지난달 대비해서는 적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가운데 차트 같이 봐주시면 약간 트렌드가 계속 우하향하는 추세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왼쪽에는 이제 9월 달에 고용 지표입니다. 그래서 레저나 하스피탈리티 쪽에서 한 8만 3천 건이 증가를 했고요. 맨 아래에서 이제 가벌먼트 정부 쪽에서는 2만 5천 건 이렇게 감소했다. 봐주시면 되겠고 이후에 또 저희 최일호 상무님께서 자세하게 또 한번 말씀해 주실 예정이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노동 참여율이 62.4였는데 62.3%로 좀 하락을 했고요. 실업률은 이제 거의 역사상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우측의 표 같이 봐주시면 실업률 표입니다. 동그라미를 쳐놨고요. 빨간 줄도 그어놨는데 네. 거의 역사상 최저 수준인 3.5%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워낙 강력하니까 미국이 연준이 긴축을 더 강하게 해도 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실업률이 내년 초에 한 4.5%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달 3.7에서 다시 3.5까지 네. 됐고 비농업 고용 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나오기에는 아직까지 경제 여건이 너무 좋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영향에 따라서 이제 매크로 쪽 보시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금요일 날 6bp 정도 올랐습니다. 3.88 기록했고요. 2년물은 5bp 정도 오르면서 4.3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도 조금 올랐고요. 지난주에 유가가 계속 좀 오르는 상황이었고 지난 금요일에 4.7% 오르면서 배럴당 92.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천연가스는 6.7에 이렇게 또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어젯밤에 네, 그렇습니다. 뭐 WTI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일 동안 16%나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좀 빠졌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에는 한 4%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이 반도체 쪽 이슈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그리고 마이크론 한 3%, 그리고 속셀이라고 하는 이 3배짜리 반도체 ETF가, 지난 금요일 기준 YTD로 한 87% 정도 하락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상무부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방안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좀 살펴보시면 중국 기업 31개를 수출 통제 기업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첨단 컴퓨팅 칩을 확보, 그리고 슈퍼컴퓨터 첨단 반도체 개발 및 유지 능력을 좀 제한한다라는 목적인데, 미국 기업이 18나노 이하 D램, 그리고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14나노 이하의 로직 칩을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수출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의 경우 거부 추정 원칙, 그래서 이 presumption of denial 이 적용이 되면서 사실상 수출 전면 통제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이외의 기업들, 다국적 기업,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심사를 결정을 하고, 일단 기존의 생산 장비는 허가고요, 향후에 개별적으로 또 허가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지난 금요일 날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저도 조금 살펴봤었는데, 삼성전자 이제 뭐 시향 공장도 있고, 하이닉스 우시가 이제 대련에 있는 공장이 아마 마이크론 어디죠? 도시바 어디서 인수한 거죠? 그게 인텔로부터 인수였던가? 네, 그런 공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개별로 심사해서 그렇습니다.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약간의 그 여지는 열어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테슬라가 이제 펩시코한테 이 세미트럭, 이게 원래 뭐 내년쯤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12월 1일 날 펩시코한테 첫 차를 인도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완충 시에 주행거리가 한 800km 갈 수 있다라고 하고요. 가격은 한 18만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이 IRA 감축법으로 최대한 4만 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런 것들이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펩시코 같은 경우 또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세미트럭 100대 주문을 완료를 했고, 연료비와 탄소가스 배출 절감을 위한 전략이고, 화물 수송 업계에 좀 혁신을 불러올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어제 미국 시장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좀 더 중요한 어제 미국 시장 말씀드리면, 일단 연준 위원들, 전 연준 의장들,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회장 이렇게 다들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버냉키 전 연준 의장 발언들 보시면,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대출 기업도 지켜봐야 한다라고 했고요. 현재 경제 및 금융 상황이 지난 2008년 위기 때와는 다르다. 근데 인플레는 결국 떨어지고 금리도 낮아질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은 이제 고용이 한동안 빠듯할 것인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했고, 긴축적 통화 정책을 조기에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금리 제한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실제로는 좀 데이터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 못하는 금리 인상이 시장을 충격을 빠뜨린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지난번에도 75bp에서 100bp 정도 전망이 됐었다가 75bp를 올린다든지, 또는 100bp를 올리진 않았지만 올렸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예전에는 그 25bp를 올리겠다라고 25bp만 꾸준히 계속 올렸었는데, 약간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시장에 충격을 준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제레미 시걸 교수도 페드에 대해서 강경하게 조금 욕을 하는 이유가, 과거에 이제 앨런 그린스펀 시절에는 이 베이비 스텝으로 한 17번 금리 인상을 했던 2004년에서 2006년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이제 시장이 경제 주체들이 예측이 가능했었거든요. 25bp씩 꾸준히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야구 경기가 끝나면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질서 있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 페드가 정확한 얘기를 못 해줬던 거예요. 작년에 아니야, 물가 이 정도면 괜찮아, 일시적일 거야
라고 해놓고 지금은 갑자기 이제 막 몰려서 나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패닉이 되고 이번에 50인지 75인지 아니면 100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뭐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제시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페드가 큰 실수를 했다. 네,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리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입니다. 거의 페드 중에서는 가장 비둘기파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끈질기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끝나도 한동안 제약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초에 한 4.5%를 조금 넘는 수준의 금리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과도한 금리 인상은 경제의 비용을 초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의 회장의 이제 좀 경기를 우려하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제 베리 시리어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에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미국 글로벌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고 유럽 쪽에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경기 침체 지속 기간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좀 전쟁에 달려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고 향후의 지수가 약 한 마이너스 20%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CME 페드워치에서 금리 인상 확률을 이제 계속 발표가 되는데 11월 달에 75bp 인상 확률이 75%까지 되어 있고 12월 달에 50bp가 58%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25bp가 57% 전망이 되면서 한 4.5에서 4.75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영국 쪽에서도 또 계속 노이즈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영란은행이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추가 시장 안정 조치로 긴급 국채 매입을 규모를 한도를 올렸습니다. 50억 파운드에서 100억 파운드로 확대를 했고요. 일단 예정대로 14일 날 종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영국 10년물 국채금리 이 길트채도 한 4.5%까지 오르면서 거의 49bp 상승을 했고요. 다시 많이 올랐네요. 네, 다시 많이 올랐습니다. 또 폭등을 했고 파운드화는 1.1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로존 쪽에 또 그 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이 클라스 노트라고 하시는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인데 일단 네덜란드 9월달 CPI가 14.5%가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높게 나왔네요. 네, 되게 높게 나와서 유로존 쪽에서도 물가가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물가가 정말 걱정스러운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근원 물가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일단 유로존 10월 27일 날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이때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내년에도 금리를 크게 올려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수들 쭉 보시면 다우나 S&P 500 한 0.3, 0.7 정도 하락을 했고 나스닥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도 보시면 영국이 0.4 그리고 스탁스 600이 0.4 프랑스도 0.4 이렇게 다 하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5일 기준으로 보면 프랑스, 독일 전부 다 강보합 네.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S&P 500 나스닥이 다시 1개월 기준으로 11%, 12.9% 이렇게 빠진 것에 비해서 영국은 한 달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5%, 프랑스 마이너스 5%, 독일 마이너스 6% 예, 이 정도 빠져 있는 모습이네요. 2000년 이후 들어와 가지고는 1990년대 후반에 이제 아시아 외환 위기가 있었다면 2000년 이후로는 보면 노이즈는 계속 유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2010년 이후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으네 보니까 2010년 5월 그리스 사태 이후로 2011년 12년도에 피거스 국가로 확산이 되면서 그때도 굉장한 세계 경제 침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유럽의 네덜란드 CPI가 14.5 이게 네. 1980년 4월 달에 미국에서 14.8% CPI를 기록을 했었는데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유럽에서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징주 동향 또 어제 어떤
네. 특징주. 네, 특징 종목 좀 말씀드리면 일단 빅테크 쪽에서는 애플이나 메타, 넷플릭스만 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 그리고 엔비디아 3.4% 하락했습니다. 이외에 뭐 구글이나 아마존, 테슬라 약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일단 채권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WTI는 배럴당 91달러, 천연가스 6.4 이렇게 해서 각각 한 1.6, 4.6% 하락을 했고요. 특징 종목 쪽 보시면 어제 애플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모원 애널리스트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 애플의 아이패드 판매 대수 감소를 전망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판매가 크게 증가했고 24년이나 돼야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은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가는 185달러에서 164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좀 보면은 22년 6월 기준으로 지난 18개월 동안 약 한 1억 5,400만 대 아이패드가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4,200만 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팔렸다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 재택근무라든지 다 집에서 수업을 듣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의 판매가 크게 늘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아이패드 매출이 30빌리언에서 28.4빌리언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내년에는 30.4빌리언에서 22.1빌리언으로 그리고 24년에는 31.2빌리언에서 21.7빌리언으로 다 하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당시에 구매했던 아이패드의 교체 수요가 한 24년, 25년 이때나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은 애플이 3.67% 네. 빠졌었는데 어제는 그래도 플러스 0.24%로 강보합 유지하면서 끝났네요. 네, 그리고 또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 이런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브로드컴이나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론, 그리고 KLAC, 램리서치, 온셈이 다 하락을 했고요. 중국 반도체 기업들 TSM이 한 3.3%, 그리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이 화홍 반도체 9.4%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상하이 푸단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종목도 5.8%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한 노이즈들 영향이 있었고요. 또 어제 시티뱅크의 크리스토퍼 델리가 또 안 좋은 코멘트를 줬습니다. 일단 AMD와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을 모두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PC 시장의 침체가 예상보다 더 깊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9월달 노트북 출하량이 12% 전월 대비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컨센서스가 23%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하회했고요. 3분기 출하량이 3% QOQ로 증가했지만 컨센서스인 7%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 노트북 출하량 예상치를 기존의 9%였는데 6%로 하향 조정을 했고 올해 PC 수요가 전년 대비 기존의 마이너스 18%였는데 마이너스 22%로 더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PC 시장의 둔화로 좀 반도체 쪽 기업들을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는 반도체가 또 좀 험악하게 빠졌어요, 그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3.45%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쪽도 안 좋은데요, 보니까. 네, 이어서 자동차 쪽 말씀드리면 GM이 4%, 포드가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UBS의 패트릭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GM의 투자 의견은 매수에서 중립으로 목표가는 56달러에서 38달러로 그리고 포드의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가도 13달러에서 1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수요 침체로 향후 3개월에서 6개월간 자동차 공급 과잉이 예상이 되고 이는 마진의 하락을 야기시킨다라는 내용이었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자동차와 같은 대형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리비안 같은 경우 어제 7% 넘게 하락을 했는데 긴급 리콜 이슈가 있었습니다. 약 12,000대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총 생산의 한 8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콜 되는 부분은 차량 조향 부품 문제라고 하는데 앞바퀴라든지 얼라이먼트 등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콜 이슈로 어제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또 카지노 관련주들 윈 리조트나 라스베가스 샌즈 그리고 MGM
최근엔 좀 강세 흐름을 보였었다가 어제는 중국 봉쇄 이슈로 하락을 했습니다. 단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10월 16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전에 선제적으로 봉쇄 조치를 내렸고요. 저장성의 닝보 여행객 6.3만 명 이동 금지 명령을 내렸고 산시성의 융지 감염자는 없지만 3일 동안 봉쇄 조치를 내렸고요. 상하이의 9개 구에서 전수 검사 진행의 명령을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봉쇄 이슈로 카지노 관련주들 어제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뭐 반도체만 빠진 것도 아니고 자동차, 뭐 카지노 안 빠진 게 없네요. 네.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 물가 그리고 패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두려움, 거기다가 이제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분이 앞으로 지수가 또 20% 이상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완전히 얼어붙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좀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또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수요일 날에는 PPI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CPI가 목요일 날 장 전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헤드라인이랑 코어 쪽 보시면 CPI YY 8.6%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고 지난달에 8.3%인데 전월 대비해서 조금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근원 CPI 보시면은 6.5%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달에 6.3%였습니다. 그래서 0.2%포인트 좀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올라가는 걸로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은 조금 빠지고 근원 쪽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CPI는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날에는 이 소매 판매 발표가 될 예정이고 또 기업 재고가 있습니다. 기업 재고 보시면 0.9% 컨센서스인데 지난달 0.6보다 기업들의 재고가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수요일 날 장 전에 이 펩시코가 있고요. 목요일 날 장 전에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 그리고 리오프닝 쪽에 항공주 델타 에어라인 그리고 블랙락이 있고요. 도미노 피자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금요일 날 금융주들 시작이 됩니다. JP 모건, 모건 스탠리, 시티뱅크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마지막으로 웰스파고 이렇게 있으니까 좀 저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그 회사에서 이것저것 이제 찾아보다가 그 대통령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2년 차잖아요. 네. 그 중간 선거가 있고 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해봤었는데 대통령 그 2년 차에 있는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한 달 전쯤에 주가가 가장 약하고 10월 초에 바닥을 찍고 10월 한 두셋째 주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중간선거 한 달 전부터 중간선거 끝나고 한 11개월까지 그 1년 동안 시장의 수익률이 평균치보다 거의 2배가 넘는 그런 상승률을 제가 한다라고 다른 데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찾아봤더니 중간선거가 보통 이번에도 11월 8일 날 있죠. 8일 날 있는데 한 달 전부터 주가가 바닥을 치고 움직이길래 왜 한 달 전부터 바닥을 치고 10월 중순부터 움직였을까? 그게 궁금했는데 방금 우리 남주임이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 요 얘기에서 제가 실적 중간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이즈, 뭐 이런 불확실성 그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리다가 중간 선거가 있기 바로 전부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다시 실적을 찾아서 움직이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남궁 주임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